봅시다. 도시지리학에서 주변 지역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 또는 그러한 시설이 위치한 곳을 중심지라고 한다. 중심지의 동그라미. 중심지에서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제품, 음식, 의료, 금융, 교육, 행정 등 다양한데 이를 중심지의 공급 대상이라고 한다. 공급 대상의 동그라미. 자, 그래서 공급 대상은 뭐라고? 공급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밑줄. 윗줄에 있었죠. 특정 중심지의 기능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요량을 최소 요구치. 최소한의 수요량의 밑줄. 최소 요구치의 동그라미. 우리가 이렇게 경제지문 볼 때는 늘 뭐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최소의 수요량은 뭐여야 돼? 월세라도 내야지, 인건비라도 뽑아야지, 그치? 그래서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상태, 이거를 최소 요구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범위를 그 중심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 최소한의 공간 범위 밑줄, 최소 요구치의 범위 동그라미 라고 한다. 한편 중심지의 공급 대상을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데 드는 운송비는 운송비의 밑줄, 중심지와 수요자 간의 거리가 멀수록 증가하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얼핏 설명을 하긴 했어요.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시면 된다고요. 집 가까운 데 있으면 니들이 갈 거잖아. 집에서 멀면 안 갈 거지. 그러니까 뭐야? 배달비가 거리에 따라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운송비는 공급 대상의 가격에 포함된다. 공급 대상의 가격에 포함의 밑줄.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감소하므로 당연한 소리죠. 비싸면 안 사겠지. 특성 중심지의 공급 대상에 대한 수요량은 그 중심지에서 멀수록 감소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멀면 멀수록 사람들이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 중심지로부터 그 중심지의 공급 대상에 대한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기에 밑줄, 반지름 밑줄, 원형 범위를 그 중심지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도달 범위의 동그라미. 수요량이 0이 되는 지점까지 이것도 밑줄 쳐주자. 자, 그래서 중심지의 공급 대상이 실제로 공급되는 주변 지역을 그 중심지의 배후지라고 하는데 배후지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실제로 판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키? 오키. 중심지가 하나일 때 그 중심지의 배후지는 그 중심지의 도달 범위와 일치한다. 그러나 세모 그 중심지의 주변에 그 중심지와 공급 대상 및 도달 범위가 같은 중심지들이 생기면 배후지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림 한번 보세요. 원래 그 동그라미에 점 하나씩 찍혀 있는 게 뭐야? 하나의 중심지에 있는 배후지의 범위인 거지. 이해됐나? 거기까지는? 자, 근데 어때? 이게 여러 개가 생겼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어때야 돼? 서로 침범 안 하기 위해서 딱 그 맞닥뜨리고 있지. 맞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 공급 대상을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 밑줄. 그게 바로 뭐예요?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칸에 대한 이야기죠. 첫 번째 그림에서. 이해돼? 동그라미 만나는데 그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거 까맣게 칠해져 있잖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을 자신의 배후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밀조밀 좀 더 모이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두 번째 그림처럼 겹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처럼 겹치게 됐다. 배후지가 겹치게 된다의 밑줄. 배후지가 겹치는 지역의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중심지의 수요자가 되는데 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 그 겹치는 부분마다 가운데로 이렇게 라인이 생기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육각형 모양의 정육각형의 인접한 형태가 된다 라고 세 번째 그림까지의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배우지가 동그라미였는데 도달하지 않는 범위를 흡수하기 위해서 서로 줄어들었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겼어. 이 겹치는 부위를 저렇게 육각형처럼 만드는 요인은 뭐라고? 수요자가 선택하는 거라고요. 가까운 거를 선택해야 되니까. 어떤 편의점 배우지 주민은 그 편의점에 없는 물건을 사러 대형마트에 간다. 이처럼 동종 중심지 사이에서 공급 대상의 수와 종류가 더 많은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의 동그라미. 그러면 고차 중심지는 뭘 의미한다? 여기서 대형마트를 의미한다. 적은 중심지를 저차 중심지라고 한다. 저차 중심지의 동그라미. 여기에서 저차 중심지는 뭐다? 편의점을 의미한다.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의 공급 대상뿐만 아니라 저차 중심지가 공급하지 않는 대상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도달 범위 및 배우지가 더 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한마디로 이거야. 대형마트가 들어왔어. 근데 얘가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똔똔이는 쳐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근데 물건도 더 많고 팔아야 하는 것도 더 많아. 그러니까 어때? 최소 요구치가 더 크겠지. 근데 다양한 물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멀리서도 올 만한 가치가 있겠지. 그러니까 도달 범위는 늘어나고 얘가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요구치도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가 위치하는 원리를 시장 원리라고 한다. 거기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최소화 밑줄 시장 원리의 동그라미. 시장 원리가 적용된 경우 저차 중심지는 그 배우지가 하나의 인근 고차 중심지의 배우에 최소한으로 포함되어 자신의 배우지 주민과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평균 거리가 최대가 되어 자신의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기가 유리해지므로 그림과 같이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로 경계가 되는 정육각형의 각 꼭지점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정육각형이 있지. 그 안에 또 벌집처럼 작은 게 있지. 그치? 그 안에 작은 게 뭐야? 저차 중심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했나? 근데 이제 이거에 비해서 뭐다? 더 큰 고차 중심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경우 저차 중심지의 배우지는 3분의 1씩이죠. 그 꼭지점 하나에 겹쳐있는 거 봐봐. 선이 3개고 작은 원을 3등분해서 하나가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나? 그래서 3분의 1씩 인근 고차 중심지 3곳이 배우지에 각각 포함되어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인근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의 루트 3배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부터 봅시다.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가 공급하는 대상을 공급하지 않는다. 고차 중심지는 뭐였어? 저차 중심지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거였지. 더 많은 거니까 포함해 안 해? 포함해야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어야겠습니다.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보다 공급의 대상 수와 종류가 더 많다. 당연한 말이죠. 방금 설명했어요. 특정 지역에 거점으로 자리 잡은 식당, 은행, 학교, 구청은 모두 중심지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죠. 아까도 편의점을 하나로 예를 들었으니까. 수요자가 중심지에서 더 멀리 있을수록 운송비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다 뭐다? 공급하는데 비용, 공급비에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4번은 맞는 말이 되어야겠습니다. 특정 재화가 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필요한 운송비가 증가하면 재화에 대한 수요량, 왜? 공급비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물건 가격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줄어든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기역에서 디귿입니다. 기역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고요. 니에는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디귿은 뭐에 대한 이야기? 디귿은 배우지에 대한 이야기네요. 봅시다. 기능 유지에 더 큰 수요량이 요구되는 중심지야. 기능 유지래. 그러면 제로인 경우지. 그치? 단순하게 유지야. 큰 수요량이 요구돼. 그러면 어때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그럼 이건 뭘 생각하면 돼? 고차 중심지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 기억이 더 크대. 맞아 틀려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더 많은 걸 팔고 더 많은 범위가 넓을수록 어떻게 돼야 된다? 수요가 더 커야 된다. 1번은 맞는 말입니다. 특정 중심지가 유지되려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니은 도달 범위보다 커야 된대. 자, 생각해보자.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뭐라고? 내가 팔아야 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근데 도달 범위가 어때? 더 작아. 2번 더 작다는 이야기지. 도달 범위가.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한계는 도달 범위에 대한 이야기. 근데 내가 팔아야 하는 건 최소 요구치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면 유지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이해됐나요? 잘 생각해봐. 도달 범위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야. 들어봐. 도달 범위는 도달할 수 있는 범위야. 최소 요구치 범위는 뭐라고? 유지될 수 있을 때까지 도달해야 하는 범위라고. 근데 도달해야 하는 범위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보다 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해해? 성우 이해했어? 지한이 이해했어? 지한아? 이해했어? 3번 공급 대상에 공급에 드는 운송비가 증가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가격이 높아져. 그럼 어떻게 돼? 수요가 감소해. 그러면 도달 범위는 줄어야 돼? 늘어야 돼? 줄게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수요는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입니다. 특정 중심지의 주변에 공급 대상이 같은 중심지가 생겨. 그럼 뭐야? 편의점 옆에 편의점이 생겨. 그러면 디귿이 니은보다 작아진대요. 디귿이 뭐야? 배후지가 도달 범위보다 줄어든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지. 왜? 아래 그림에서 이미 뭐였어? 줄어들어서 덜어냈다고 이야기를 했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동종의 중심지들을 비교할 때 공급 대상의 수와 종류가 가장 많은 중심지가 뭐야? 고차 중심지가 다른 중심지보다 기억에서 디귿이 모두 크다. 일단 기억부터 볼까? 기억 최소 요구치 범위. 아까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파니까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올 수 있다. 도달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의 범위가 넓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성호도 이해했니? 어떻게 이해 잘 되지? 유태기는 이해되냐? 대충. 야 씨발색 다 대충. 수아 이해됐니? 7번 가봅시다.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같은 크기의 정육각형들이 인접한 형태가 된다. 자, 인근 중심지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는 육각형에 대한 이야기야? 겹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야? 겹치는 거에 대한 이야기지. 그래서 1번은 제껴야 되고요. 중심지의 공급 대상이 공급되지 못하는 지역이 생긴다. 이건 뭐야? 첫 번째 그림에 대한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껴야 되죠. 둘 이상의 인근 중심지의 배우지가 서로 겹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정육각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야겠습니다. 중심지들이 더 넓은 지역을 자신의 배우지로 끌어들이기 시작한다. 이거는 뭐예요? 1번 그림 1번에서 그림 2번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중심지로부터 공급 대상을 공급받지 않으려는 수요자가 생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틀렸다. 8번 봅시다. A의 고차, 저차 중심지는 각각 보기에 고차, 저차 중심지와 공급 대상의 수와 같고, A의 저차 중심지와 보기에 저차 중심지는 그 배우지의 크기가 같다. 이때 A와 B를 비교한 내용이다. A는 뭐에 대한 내용이냐? 오른쪽에 있던 내용입니다. 아까 그 루트 3분의 1에 대한 이야기죠. 보기 봅시다. 인근 고차 중심지를 잇는 직선의 교통로가 모두 형성된 경우, 교통로의 체크.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를 최소화하기보다는 고차 중심지의 공급 대상이 수송되는 속도와 편의가 극대화의 밑줄.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 운송비가 든다 안 든다? 거의 안 든다.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가 위치하는 원리를 수송 원리라고 한다. 수송 원리의 동그라미. 이번에 뭐다? 수송 원리다. A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시장 원리에 대한 이야기였지?
A 봐봐. A는 시장 원리였어. 여기 보기는 뭐다? 수송 원리다. 그래서 뭐가 다르다. 뭐가 다른지 봐야지. 저차 중심지는 교통로 근방에 밀집된 수요자들로부터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기 위해 그림과 같이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가 경계가 되는 정육각형의 각 변의 중점에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봐라. 그림 봐봐. 어때? 육각형의 각 변, 큰 육각형, 진한 육각형 보이죠? 거기에 각 변의 중심지 보세요. 그랬더니 얘는 어떻게 됐어? 아까 앞에서는 3분의 1씩이었는데 얘는 2분의 1로 n빵 해버렸지. 그치? 이게 차이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차 중심지의 배우지는 2분의 1씩 인근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에 각각 포함되어 인근 고차 중심지 간 거리는 인근 중심지 간의 2배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2배인 거나 이해됐지? 자, A는 B보다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뭐였어? 시장 원리, B가 수송 원리입니다. 고차 중심지의 배우지가 더 크대. 맞냐? 틀리지? 뭐가 틀려? 애초에 보기 맨 위에서 뭐라 그랬어? 저 공급 대상의 수와 종류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더 큰 게 아니라 같아야겠습니다. B는 A보다 인근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다. 저차 중심지 간의 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저차 중심지의 거리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대로여야지. A는 B보다 인근 고차 중심지 간의 거리가 더 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뭐였어? 루트 3이었지 아까 거리가. 그치? 이건 뭐야? 2야. B는 2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A가 더 길어? B가 더 길어? B가 더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B는 A와 달리 인근 고차 중심지를 잇는 3분의 중점에 저차 중심지가 있다. 인근 고차 중심지를 잇는 3분 맞지? 거기에 중점, 점이죠. 저차 중심지가 위치한다. A는 뭐였어? A는 어디에 저차 중심지의 중점이 있었지? 꼭지점에 있었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A는 B와 달리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자리에 저차 중심지가 A와 B와 달리 아니 둘 다 똑같아야겠지. 애초에 중심지는 뭐다? 최소 요구치를 바탕으로 선정한다 라고 했으니까 5번은 틀린 말이 돼야겠다.